어떤 동네에 폐 창고에서 목격이 되는 존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그 세 가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렛츠 가기릿 갑시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봬요. 예,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번에 또 엄청난 유행어를 한 방에 만들고 어떠신가요? 그 유행어 실감 나세요?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신데. 너 잘못하면 군법에 따라서 극형에 처하는 수가 있어. 감사합니다. 요즘 웃을 일 없었는데. 그러면 오늘 잠깐만요. 네, 자 오늘 태준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요. 사실은 제가 이제 서울에서 이사를 갔어요. 4살 때. 네네네. 그래서 사실은 거의 이제 거기가 연고지예요. 제가 거기서 대학교까지 전부 다 나왔으니까. 근데 그 동네에서 겪었던 좀 기이했던 경험들을 3가지를 추려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너무 궁금하네요.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준님, 렛츠가 예,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갑시다. 이야기에 앞서서 지금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지명이나 인물 날짜 모든 것들은 다 가명과 실제 지명하고 다르게 사용이 되니까 이렇게 좀 숙지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파고들 필요 지금부터 없다. 네, 재미 그 이상이야도 아니다. 알겠습니다. 갑시다. 예, 제가 94년도에 최초 이사를 내려갔어요. 그냥 이 동네 자체는 그 지형상으로는 상당히 지형 자체가 좀 산세가 많이 우거진 동네였어요. 네. 지금 생각해봐도 사계절에 관계없이 좀 밤이 일찍 온다고 해야 되나요? 강원도 같은 데 가보시면 아실 텐데 여기가 경기도 치고도 좀 그런 동네였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재개발 붐이 불기도 전이었고, 때는 1998년 4월이에요. 4월 5일 날 식목일 날 제가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동네 친구들이 많았었어요. 거기가 경기도 치고도 좀 시골이어서 그러니까 이 친구들을 데리고 같이 올라가요. 그 산을. 네. 올라갔는데 산세가 많이 우거지고 또 묘자리가 상당히 많았었어요. 어린 마음이 나무를 옮겨 심자고 올라간 거예요. 네. 뭐 여기 무슨 나무가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저기 나무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올라갔어요. 예. 근데 이렇게 산을 계속 도는데 이상하게 계속 한 자리만 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중에 하나가 조금 귀여운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저기 나무를 구하려고 하는데 나무가 안 보이고 이상하게 계속 한 자리만 도는 것 같아. 이런 투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한 자리를 계속 도는데 산세가 더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네. 네, 옛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금기사항이 있어요. 뭐냐면은 산에 함부로 들어가지 말라는 말씀들을 잘 하세요. 그게 왜 그렇죠. 그러냐면은 옛날에는 이 사람들이 길을 잘 잃어서도 있었지만 두 번째는 그 산에서 대부분 좀 이상한 일들을 겪으셨다라는 거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한 자리에서 돈다라는 거는 뭐에 홀려서도 있지만 사실 그 지형 자체에 익숙치가 않기 때문에 내가 온 길을 기억을 못해서 겪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랬던 거예요. 그러다 어느 고목을 하나 만나요. 좀 오래된 나무를 만났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그 나무를 이렇게 삽으로 막 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있는데 나무를 막 치는데 그 나무 뒤에서 갑자기 노인분이 한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놈들 이렇게 나무를 치면 안 되지 그러시더라고요. 되게 그 중후하신 육성으로. 그래서 애들이잖아요. 갑자기 노인이 나타난 건 둘째치고 어른이 그러니까 정중히 이제 사과를 드렸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근데 여기서 눈치를 못 챘던 건 뭐냐면은 동네분이라면 눈에 익었을 거예요. 근데 눈에 안 익으신 분인데 되게 인자하게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올라왔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뭐 이제 뭐 식목일이라 나무를 찾으러 왔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근데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뒤쪽을 가리키면서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 절로 돌아서 가라 하는데 그 말을 듣고 너무 겁이 나니까 도망 나왔죠. 근데 나중에 어찌저찌 집에 귀가는 했어요. 근데
나중에 좀 세월이 지나고 한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됐을 때 그 얘기들을 하게 된 거예요. 친구들이 초등학교 예. 6학년이 됐을 때 그 얘기를 했는데, 야, 너 그때 봤던 거를 기억을 하느냐, 이런 투로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억하지 그랬더니, 야, 근데 복장이 좀 이상하지 않았어? 네. 저고리를 입는 사람이 있던가? 그러는 거예요, 걔가. 근데 98년도, 그러니까 거의 5년에서 6년 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그렇죠. 시점이 5년에서 예. 6년이 지난 시점에서.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도 아무리 좀 시골이라고 쳐도 과연 저고리를 입었었던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네. 이제 저희는 여기서 그 얘기를 나누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봤던 게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이 무언가 그 공감처럼 됐기 때문에. 네. 뭐 이게 이제 에피소드 1이에요. 이 동네에서 겪었던 일인데, 무언가 현상이 벌어지기 전에는 전조현상이 있어요. 이 그렇겠죠. 전조현상이라는 거하고 조금 연관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98년에서 이제 2004년이 된 거예요. 이때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그때 저희 학교가 사립학교고 그러다 보니까 좀 보충반도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이때 태풍이 하나 큰 게 하나 왔었는데 그 이름이 뭐였더라. 뭐 하여튼 엄청 큰 태풍이 하나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를 마치고 이제 귀가를 하는데, 이게 시골길이다 보니까 사실 교통편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네. 동네에서 걸어 들어오려면은 약 도보상 15분 정도의 시간을 소요를 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네. 그 길을 들어오는데 저희 집이 그 당시 이제 양갈래 길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길을 우측길이 산길이에요. 그 길이 사실은 이제 차도기도 한 길이었는데, 그 길을 걷다가 그 길을 우연히 봤어요. 우연히 봤는데 웬 네. 여자 하나가 이렇게 두리번거려요. 뭘 찾듯이. 예. 근데 순간 든 생각이 뭐였냐면은, 그때 시간이 그때 8시였나 그랬죠. 아마 저녁 20시 정도 됐는데, 예. 20시 정도 된 시간에 그것도 밭에 갔다 온 사람인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길로 올라가면 밭들이 있어요. 산 쪽으로. 그래서 네. 농사를 짓고 내려오시는 분인가? 근데 여기서도 제가 이제 집중을 하게 된 것이 무엇이 있냐? 그분의 복장이었어요. 일제시대 때 여성분들이라든가 남성분들이 공통적으로 입던 국민복이라는 게 있어요. 그 군복 같은 옷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예. 위에 상의는 그건데 밑에는 좀 몸빼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바지를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순간 든 생각이, 이게 색이 좀 많이 바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라 해야 되지? 좀 하얀색에서 좀 때가 많이 낀 하얀색? 좀 색깔이 바랬다. 색깔이 바라고. 그리고 멈춰서서 이렇게 관찰을 했는데 얼굴이 하얀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네. 뭐라 해야 되지? 회색이라고 해야 되나? 좀 이렇게 TV 조종하는 화면 아시죠? 이렇게 회색 바탕에 이렇게 검은색 점들을 막 이렇게 칙 하는 그런 화면 빛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비도 많이 오는데 그런 얼굴을 보니까 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 어떡하지? 그런데 고개를 순간 제 쪽으로 돌려요. 그래서 두 갈래 길 중에 한 길이나 두 길이나 어차피 양쪽 길 다 집으로 가는 길인데 가운데 길로 그냥 무작정 뛰었어요. 근데 뛰면서 이렇게 보니까 제 뒤를 잡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따라오더라고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실컷 따돌려서 집으로 들어왔죠. 흠뻑 젖어가지고 비에. 그 비인지 땀인지도 모르는 거에 흠뻑 젖어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너 왜 그러니? 태준아 왜 그래? 그러셔요. 근데 예. 사실 어머니가 좀 뭔가 아시는 눈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저기 들어오다가 조금 이상한 걸 봤다. 내가 지금 겁이 많이 나서 그러는데, 많이 떨려서 그러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다. 예. 그때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혹시 여자니? 그래.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순간 놀랬죠. 이게 어머니가 알고 계시는구나. 왜냐면 어머니가 그 장을 보러 나가시거나 뭐 서울을 나가시거나 그러면 차를 몰고 이제 좀 나가셨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밤늦게 오실 때도 있었고 그러셨어요. 그 당시에는 귀가하시는 도중에. 어머니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기 괜찮아? 아무 일 없었어? 그러시는데 근데 차마 제가 이제 어머니께 말씀 못 드렸던 건 뭐였냐면, 따라왔다는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쵸. 좀
많이 어려웠어요. 그 말씀을 드리기까지가. 근데 네. 그 1년 새에 좀 이상한 것들을 좀 많이 봐요. 그걸 보고 나서. 예. 제가 다녔던 학교가 그 사립중학교였는데 이 학교가 사실은 6.25 당시에 이제 좀 그 지어진 학교예요. 임시로 지었던 막사 형태의 학교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학교가 여러 소문이 있었는데 그 학교가 사실은 묘지였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뭐 이제 야전병원이었다 이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네네. 나중에 이제 학교에 오래 계셨던 선생님께 물어보니까 야, 맞아 이 학교가 저기 야전병원이었어. 근데 저희가 학교에서 놀다가 우연히 이렇게 친구 하나가 저랑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친구 얘기를 집중을 못하고 특정 구역에 이렇게 시선이 좀 집중이 되더라고요. 오, 예. 근데 봤더니 여러 명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도 이상함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 그래가지고 야 준영아, 너 혹시 저기 왼쪽에 보이는 큰 나무 아래 혹시 사람들 보이니? 그러니까 얘가 벙쪄가지고 저를 쳐다보더라고. 무슨 사람 뭔 얘기하는 거야? 이래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뭐 수업 정도 쳤겠다 그래가지고 같이 들어왔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봤죠. 작년에 봤던 혹시 그 몸빼 귀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 그게 따라오는 거를 내가 따돌렸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가 따돌린 게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이 직감적으로 스쳐가더라고요. 예. 뭔가 이건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뭐 특별한 현상은 없었어요. 근데 저희 마을에서 그 당시에 조금 많이 연료하셨던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이 네. 집 들어오는 길에 이제 하천이 있어요. 근데 그 하천에 정말 이상하게도 하천 쪽으로 오토바이를 몰고 갑자기 그 급발진식으로 날아가셔서 오토바이가 이렇게 돌턱에 탁 넘어지면서 네네. 목이 꺾여 이제 안 좋게 일을 당하셨어요. 아이고, 예.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마을 분들이 지나가면서 듣긴 들었는데, 저게 아직도 안 떠났나 보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게 아직도 안 떠났다? 저게 아직도 안 떠났다는 게 저게 뭘까? 혹시 내가 본 건가? 저게 뭘까? 계속 그랬던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동네 아실 거예요. 좀 이렇게 옛날 동네 사셨던 분들은 아시겠는데 동네에 한 분쯤 무당은 아니시지만 이렇게 좀 실력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으신 분들이 한 분들 다 계세요.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지? 선앙당이 하나씩 있었잖아요. 옛날 그렇죠. 마을 때는. 네. 이 마을은 재밌는 게 뭐냐면은 6.25 때 선앙당 나무가 파괴된 마을이래요. 뭐 안타깝게도. 왜냐면은 중공군들이 이제 열세에 몰리니까 좀 유격전을 많이 펼쳤어요. 이 구역에서. 네. 전쟁사 쪽으로 보면은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제 유엔군이 많이 폭격을 했겠죠. 그러더라고. 그 당시 선앙당이 없어졌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선앙당이 온전하게 없어진 곳이 아니다 보니까 좀 해코지를 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네. 아까 제가 봤던 귀신은 뭐냐면요. 사실은 40년대에 일제시대 때 죽은 귀신이에요. 정체는. 그렇게 오래 전에 죽었는데. 상당히 오래전에 죽은 귀신이죠. 근데 사실 별거는 아니래요. 얘기 들어보니까. 네. 이 길을 지나다가 조금 안 좋은 일을 당해서 죽은 귀신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전쟁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귀신이에요. 자, 그러면 이 귀신을 어떻게 알게 됐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할머니는 사실 귀신은 본다고 하시는데 정확히 그게 언제적 귀신인지는 잘 모르세요. 근데 마을 분들은 대강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분들 얘기를 좀 듣고 싶어가지고 마늘 까드리는 일을 좀 도와드리면서 이 얘기를 들었어요. 전쟁 말기가 대동아 전쟁 말기가 되니까 그 일본 놈들이 공출을 하다 못해서 저기 여자들도 일을 시켜준다고 끌고 가려고 했었어.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윗동네 너희 집 지은데 윗동네 순영이란 여자아이가 살고 있었는데 그 아이를 끌고 가려다가 저항을 했다나봐. 막 그러셔요. 그래서 그래요 할머니?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뭐 어떻게 됐긴 이러고 마시더라고요. 뭐 어떻게 됐긴이라는 말은 그 말인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본군이 사실 네네네. 사람이라는 게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했던 거예요. 그 할머니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나이가 어렸대요. 16살인가 그 정도밖에 나이가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얼추 보니까 그 연령대였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몸체라든가 얼굴을 딱히 봐서도 아니지만 억울함을 못 푸니까
그 자리를 못 떠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럼 나한테 왜 보였을까? 우리 엄마한테 왜 보였고 그러면 왜 나한테는 왜 보였을까라는 게 좀 의문이죠.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그 사람을 이렇게 알려고 해도 이미 그 부모라든가 가족들은 이 마을을 떠난 지가 꽤 됐대요. 그 당시 네네네. 한 수십 년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알 수가 없죠. 행방이라도 뭐 알면은 뭐를 갖다 놓고 뭐를 해주겠는데요. 그랬었어요. 자, 다음 얘기입니다. 2005년으로 시점이 옮겨집니다. 네. 제가 이제 집에 들어오는 길에는 안 쓰는 오래된 창고가 하나 있어요. 저기 뭐야. 근데 이 창고가 사실 좀 기운이 안 좋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왜냐면 낮에 봐도 음침하고 밤에 봐도 음침하고 어느 시점에 봐도 음침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을 네네. 분들이 그쪽 근처는 잘 안 가세요. 그래가지고 그 창고를 지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나무 의자가 너무 오래되면 끼익 하는 소리 아시죠? 네. 문이 오래됐거나 경첩이 오래되면 끼익 하는 소리가 나요. 그렇죠. 이런 소리가 계속 나요, 거기서. 예. 근데 어느 날 그때가 가을이었나? 2005년 가을쯤이었죠. 아마 집에 오면은데 이제 네. 가로등이 딱 하나 있어요. 그곳에 가로등이 딱 하나 있는데 이렇게 지나오다가 우연히 그쪽으로 이렇게 고개가 돌아갔어요. 사람이 뭔가 이렇게 좀 나도 모르게 고개가 돌아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인기척이 아니어도 또 무언가 좀 느낌 때문에 가로등빛에 비춰서 그 창문에 빛이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순간 그림자가 하나가 이렇게 사람 하반신, 상반신 약관과 하반신 약관이 이렇게 중간 정도가 보이면서 대롱하는 게 보여요. 소름이 확 돋으면서 집으로 부작정 뛰어갔어요. 네. 너무 이제 무서워가지고 다음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엄마, 내가 사실은 어제 집을 들어오다가 좀 뭔가 좀 이상한 걸 봤다. 그때 이제 어디서 봤는데 그러시길래 제가 말씀을 드려서 같이 갔어요, 거기를. 네.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가만히 보시더니 야, 근데 이게 참 창고가 이게 안 쓰는 창고인데 그러더니 그 이장님한테 이제 여쭤보러 가요. 근데 네. 이장님이 말씀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옆쪽에 김전석 씨라는 노인이 살고 계셨어요. 이분 어차피 가명이니까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저 집을 볼 때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빼꼼 내밀고 보시더라고요. 이렇게. 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저 김노인이 계속 나와서 보더라. 우리가 이 창고를 볼 때마다. 좀 약간 이상한 것 같지 않냐. 어머니한테 그 말씀을 드리니까 아, 그랬냐고. 예. 이제 이장님도 말씀을 안 해주셔. 또 김전석 씨도 말씀을 안 해주셔. 그럼 믿을 분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 친구분을 불러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해당 당해년도를 20년 동안에 사건 사고가 있었던 걸 전부 다 알아 이러는 투로 말씀하셨나봐요, 아버지 네네네. 친구분한테. 네네. 그래서 이제 친구분이 어찌저찌 알았는데 그 마을이 참 안 된 사연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사연이에요. 이 이야기가. 예. 김전석 씨한테는 사실 동생이 한 분 있었어요. 이렇게 일반인하고 다를 바가 없는데 사리 분별을 이렇게 명확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술로 사신 거예요. 그러니 마을에서 이렇게 허드렛 일만 하시고 그렇게 사셨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자기 처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나 봐요. 내가 이렇게 돌팔매질을 당하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안 좋은 취급을 당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셨나 봐요. 그 와중에. 네네. 그러니까 이분이 더 이상 삶의 희망을 잃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살고 있는 자기의 형인 김전석 노인까지도 자기를 돌보질 않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지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안 좋은 선택을 하셨던 곳이었던 거예요, 거기가. 그 창고가요. 예. 예. 그러니까 그분조차도 떠나질 못했던 거예요. 그 자리를 못 떠나고 계시는 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지금 마지막 폐 창고 이야기까지 자꾸 어떤 예. 검은 형체가 계속 나타나는 그 폐 창고 이야기까지 들려주셨는데, 오늘 연기가 되게 많이 가미가 됐네요.
오, 아까 그 어린애가 난 진짜 어린애가 옆에서 더빙을 하는 줄 알았어요. 응, 돌비 형이 잘 들었으면 된 것 같아. 다음번에는 저희 이모 집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오, 알겠습니다. 도대체 또 그때는 어떤 이제, 이야기가 있을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또 정태준님의 또 아닙니다. 깨알 연기가 저는 이 연기 스타일이 너무 좋아요. 네, 그 시청자분들께 또 그 네. 좋아요와 구독 안 눌러주시면 극형에 처한다 멘트 한 번만 이렇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남겨주세요. 오늘 또 정태준님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충성! 네, 충성!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죄송합니다. 제가 화면에 나오다 보니까 저번에는 제가 이거 화면이 안 나오다 보니까 웃음을 꾹꾹 참으면서 했는데 이제 화면이 나오니까 내가 웃을 수가 없잖아.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보여지니까 막 어떻게든 막 하면서 막 이러면서도 막 참아봤는데 너무 힘들었네요. 그래도 너무나 또 재밌고 무서웠던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여러분들, 또 듣고 웃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를 해주신 도토리 냠냠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요, 같이 일하시는 또 근무하시는 직원분의 실화를 듣고 또 오늘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또 정말 무서운 또 이야기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과 같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토리 냠냠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네네. 저도 네. 좋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자, 네. 오늘 도토리 냠냠님께서 해주실 얘기가, 같이 일하시는 네. 직원분께서 또 정말 무서운 실화를 들려주셨다고 해요. 맞죠? 네. 저희 오, 매니저님이 네네네. 해주신 얘기랑 이제 아는 분이 겪으셨던 얘기 해가지고 총 3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좀 네. 긴장이 되시더라도 그래도 그냥 편안하게 친구한테 들려주듯이 그냥 편안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네네. 네, 갈게요. 네, 렛츠가. 네. 기릿. 렛츠가 기릿. 네, 갑시다. 먼저 첫 번째 드릴 얘기는 매니저님의 삼촌이 겪으신 얘기이세요. 네, 삼촌이 지금 연세가 이제 그러니까 일흔이 다 돼 가시는데 네, 이제 진짜 어렸을 때 겪으셨던 얘기라고 하시더라고요. 한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에 이제 그때는 아시다시피 막 이렇게 동네에 뭐가 없잖아요. 이렇게 들이고 산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쵸. 어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놀고 싶으셨대요, 그냥. 근데 이제 동생을 데리고서 노는데 이 이모께서 그때 나이가 3살에서 4살 정도 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막 이제 남자다 보니까 막 이렇게 노는데 동생이 그걸 못 따라오니까 넘어진 거예요, 동생분이, 이모가. 그래가지고 삼촌이 이게 뭐 이렇게 업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네, 그 산의 입구 쪽에 보면 뭐 이렇게 되게 큰 평평한 돌 같은 게 있잖아요. 네네. 거기다가 이모를 앉혀놓고서 뭐 이렇게 물이라도 좀 떠주려고 냇가에서 그래서 막 이렇게 보는데 그 산 입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이렇게 집이 하나가 있더래요. 네. 그래가지고 저기 가면은 뭐 이렇게 물을 떠올 수 있는 뭐 바가지나 이런 게 있겠다 싶으셔가지고 삼촌께서 거기를 막 이렇게 올라가셔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찾으셨대요. 근데 네. 뭐 이렇게 마침 그런 게 있어가지고 삼촌이 들고서 이렇게 딱 나오려고 하는 찰나에 갑자기 발목을 이렇게 잡더래요. 네. 누군가가. 근데 왜 아시다시피 뭐가 걸려서 그런 거랑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안아주는 거랑 그 촉감이 틀리잖아요, 솔직히. 많이 다르죠. 그래가지고 예. 네, 너무 놀라신 거예요, 이제 어린 마음에 초등학생애가.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할지를 몰라가지고 막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뻣뻣하게 굳어서 있는데 이 잡은 게 점점 이렇게 끌더래요, 예. 뒤로.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너무 즐겁을 하신 거죠, 이제. 네. 그래서 막 이제 막 식은땀 나고 막 울고 막 그러고 계시는데 이게 점점 끌고 있는데 주변에서 갑자기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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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고양이 소리들이 막 들리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더 겁을 먹으신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막 그러고 있다가 한 몇 분 정도가 지났나 이렇게 갑자기 정신이 드니까 내가 여기 왜 서 있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드시더래요. 네. 그냥 이렇게 어느 순간 자기를 잡아 끄는 것도 없고 고양이 소리도 들리지도 않고 네. 그래가지고 삼촌분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바가지도 이렇게 냅두고 이렇게 달려서 나오셔가지고 동생을 그냥 들쳐 업고서 그냥 이렇게 막 걸어오셨대요, 집으로. 오, 예. 그러면서 할머니를 이제 딱 보고 나서, 그러니까 어머니를 보고 나서 너무 안도감에 막 이렇게 펑펑 우셨다고 막 그랬대요. 네. 그러다가 저녁에 이렇게 자고 있는데 이렇게 어머니께서 발목 부분을 이렇게 만지시면서 여기가 왜 이러지? 여기가 왜 이럴까?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삼촌이 봤더니 이제 뭐 손자국이나 이런 건 아니었었는데 네. 이렇게 띠로 해가지고 피멍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게 한 2주 정도 가셨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네네. 그러다가 이제 삼촌께서 어떻게 하다가 또 그 앞을 이렇게 지나갈 일이 생기셨었대요. 왜 예.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앞에 지나갈 일이 생겨서 이렇게 걸어오고 있는데 턴마루 쪽에 예. 머리가 되게 반질반질하고 하얀색 옷을 입은 여자분이 거기에 앉아 계시더래요. 예. 근데 어린 마음에도 삼촌이 저건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오, 예. 그래가지고 삼촌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고개를 숙이고서 이렇게 주춤 하면서 이렇게 걸음을 이렇게 가시는데 솔직히 어린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그쪽으로 계속 이렇게 시선이 흐끔흐끔 가는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주춤 오면서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귓가에서 아가 또 왔네? 오. 네. 그런 소리를 들으시고서 삼촌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그때도 걸음아 나 살려라 그러서 막 이렇게 뛰어오셨대요. 예. 그래서 그날도 이제 어머니한테 막 울면서 막 이렇게 하시고서 어머니가 다독여 주시고서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트라우마가 되신 거죠. 와, 이건 트라우마가 될 그러고 수밖에 나서- 없다. 예.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네. 이거를 어머니께서 얘기를 해주시더래요. 사실 거기에 어떤 여성분이 살고 계셨었대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도 조금 이렇게 결혼을 안 하시는 이제 뭐 비혼이시나 미혼이시나 이런 여성분들한테 약간 시선이 너 왜 결혼 안 하니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솔직히. 있죠. 예. 네. 예, 근데 그때는 얼마나 더 심했겠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예. 예, 이분이 좀 마을 분들이랑 좀 떨어져서 그쪽 산 쪽에서 살고 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길고양이들한테 밥을 주면서 이렇게 지내시는데 이제 그 집에서 화재가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그분이 좀 이렇게 참변을 당하신 거예요. 예. 네, 그래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었다. 그래서 아마 너가 그날 봤던 게 이제 그분이었던 것 같다라고 이제 어머니가 설명을 해주시더래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쪽 지역을 다 이렇게 밀어가지고 그 집이 남아있지는 않은데 네. 삼촌이 아직도 거기 터를 이제 기억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저기였다고. 와. 저기가 내가 거기서 봤다고. 거의 60년 전 일인데도 그렇게 예. 트라우마가 남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 기억이 그렇게 연세가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남으실까요? 그쵸, 그쵸. 예. 그래가지고 이모께서는 이제 그때가 3-4살 정도 되셨으니까 네. 뭐 이렇게 이게 잠결에 들은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머니가 이제 그날 오빠 이렇게 그 발목을 만지면서 그 집에 다녀왔네, 그 집에 간 거 같네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어, 잠결인지 아니면은 실제로 얘기하신 건지 믿거나 말거나기는 한데 이제 그 집에 갔다 왔네, 약간 이런 말을 들었다고 네. 이모도 막 그러시더라고요. 캬. 그러면 또 음. 다른 이야기도 있을까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매니저님이 이제 일본에서 잠깐 유학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일본, 근데 네. 이제 일본에서 유학을 하시면서 일본 친구분한테 들었던 얘기였었는데 네네. 이제 그 근처에 아파트가 하나가 있었었대요. 네. 근데 이제 옆집에서 좀 악취 같은 게 난다. 안 돼. 그래가지고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예. 이제 그 집을 가봤더니 이제 좀 중학생 또래 남자애가 좀 이렇게 사람을 해하는 짓을 했던 아유, 나쁜 거예요. 자식들, 예. 예,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일본 같은 경우는 좀 엽기 그런 사건들이 되게 많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중학생 소년이 잡혀 들어가고 네. 좀 있다가 그 집에 또 새로운 세입자가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자 있는 근데 집이구나. 세입자가 이렇게 와가지고 좀 그때도 한 며칠 정도는 이렇게 잘 있다가 몇 개월 정도 잘 있다가 갑자기 그 집에서 또 약간 그런 악취 같은 게 이제 났던 거죠. 예. 그래가지고 신고를 이제 또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들어오셨던 분이 여자분이라고 그러셨거든요. 네네. 근데 악취가 나서 이렇게 가봤더니 또 이제 이 여자분도 이제 사람을 좀 이렇게 해하는 그런 행동을 또 하신 거예요. 뭐야, 거기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잡혀 들어가면서 이렇게 취조실에서 그런 말을 했었대요. 내가 한 게 아니라고. 예. 내가 한 게 아니다. 나는 그 사람이 시켜서 한 거다. 왜 내가 잡혀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네.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 난 그 사람이 시켜서 했다. 약간 이런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했다고 해요. 와, 예. 그래가지고,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들은 이제 기자 한 분이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네. 왜 그 집에서는 약간 이런 연속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나. 그래가지고 그 동네를 취재하다가 이제 그 아파트가 처음 들어섰었을 때 이제 계셨던 남성분이 있었었는데 네. 그분이 처음에 시작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엽기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신체 부위를 이쪽 방에다가는 이 부위, 저쪽 아. 방에다가는 저 부위.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해하고서 그러고서 지내셨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꼬리가 밟히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이제 하셔가지고 네. 그 집에 이제 들어오는 세입자한테마다 이제 딱 지목까지 한대요. 예. 저 일을 어떻게 해야라, 저 일을 어떻게 해야라 이런 식으로. 예. 그래가지고 이 기자가 취재를 하다가 이게 너무 신기하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책으로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요거 시참하면서 그 책이 어떤 책인지 찾아보고 싶었는데 예. 이제 아무래도 일본이고 그래가지고 이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예. 예, 예. 그래가지고 제가 자세히 찾지는 못했는데 이 얘기가 그래가지고 한동안 일본 내에서 베스트셀러 1위를 몇 주 동안 거의 몇 달 동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얘기가. 근데 이제 지금은 그 집을 다 허물고 네. 이제 빌딩을 상가를 새로 세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상가를 새로 세웠는데 그 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집이 있었던 라인. 네. 근데 그 있었던 라인을 없애고서 그냥 디귿자 모양으로 만들고 가운데를 이제 약간 쉼터 같은 공원을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그 사이코패스 귀신 때문에 어? 그 일반 사람들까지 씌워가지고 그런 행동을 벌였다는 거예요? 예, 그쵸, 그쵸. 와 너무 무섭다 이거는. 예, 계속 이렇게 나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노이로제에 걸릴 만큼 정말 안 하면은 미칠 것 같아가지고 예. 그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막 진술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결국에는 나쁜 짓을 하게 해서 자기랑 똑같은 네. 그런 뭐 죄값을 받게끔 그런 식으로 하네요.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지시를 내리고 했던 거죠. 이야, 또 이상한 일들이 네. 많네요, 진짜. 네, 그래가지고 메이저님이 듣고서 충격 먹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 그러면 그 뭐라고 해야 네. 될까? 그 일본에서 겪은 일 말고도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네. 남았을 텐데 이건 어떤 얘기일까요? 네. 이제 아빠 친구분이신데, 이제 네. 이 이모가 동생 집에 놀러 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동생 집이랑 이제 본인 집이랑 너무 멀어가지고 동생이 누나 우리 집에서 그냥 하룻밤 자고 가라 이렇게 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겠다. 그래서 방을 이제 동생이 여기서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불을 깔아줬는데 머리가 문 경첩 쪽에 있고 네. 그 다리가 이제 이렇게 반대편 모서리에 가 있게끔 이렇게 대각선으로 해가지고 깔아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불을. 예. 그래가지고 이분이 얘는 왜 이불을 깔아도 이렇게 깔아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똑바로 해가지고 놓으신 거죠. 근데 그날 이렇게 자는데 이분이 가위를 눌리신 거예요. 네. 근데 가위를 눌리시면서 어떤 시선이 느껴져서 이렇게 봤는데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서 있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해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 여자분을 보고서 이분이 너무 놀란 거예요. 갑자기 이게 그런 여성의 형체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날로 이제 밤을 꼴딱 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동생이 누나 일어났어? 아침 먹어? 그러면서 문을 딱 열고서 들어왔는데 예. 본인이 깔아줬던 그 이불 위치랑 이제 지금 누나가 자고 있는 위치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그분이 그걸 보더니 누나도 봤어? 이러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집에 있는 가족들도 한 번씩은 다 겪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봤다고요? 그래가지고 네, 다 봤대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자리를 놓고서 해도 계속 이제 그 여성분이 보인다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우연찮게 찾은 자리가 그렇게 해서 대각선이었는데 네. 이제 그냥 디테일하게 설명을 안 하고 솔직히 좀 무섭잖아요. 무섭지. 그러니까 예. 네, 그래서 설명은 안 하고서 깔아줬었는데 이렇게 자고서 이제 볼 줄은 몰랐다라고 설명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별의별 일들이 그래서 진짜 그쵸, 좀 생각도 못하는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죠. 예. 그러면 도토리 냠냠님 있잖아요. 그 네, 매니저님이나 뭐 그런 분들 사연 말고도 본인께서도 뭔가 귀신을 느낀다거나 아니면 네. 내가 본 게 귀신이겠지라고 생각했던 그런 경험도 있으신가요? 예전에 한번 이제 그랬던 적이 있기는 했었어요. 예.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운동을 했었거든요. 예. 원래 집어던지고서 그냥 바로 교실로 들어갔었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거는 귀신 같은데 느낌이? 네, 그래가지고 그때 너무 무서워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할머니랑 엄마한테 말했더니 이제 할머니가 애가 뭐 운동하고 이러니까 조금 몸이 허약해진 것 같다. 기가 한약을 허해졌다. 먹이자.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한약을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야.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사람이 살다 보면 정말 좀 말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을 겪기 마련이긴 해요. 그죠? 한 번씩은. 그쵸. 뭐 한 번도 안 네, 겪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한 번쯤은 겪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저 또한 그런 경험들을 그래도 여러 차례는 해봤으니까 경험을. 근데 이거는 맞아요. 본인이 경험한 거 이외에는 솔직하게 그걸
공감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아니죠. 네, 에이, 뭐 잘못 봤을 거야. 아니면 이제 부모님 말씀처럼 귀가 허해서 헛것 봤을 거야. 그냥 딱 요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게 많은데 실제로 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죠? 그때 정말 까무라치죠. 그쵸, 그쵸. 예. 오늘 도토리 냠냠님께서 또 이제 같이 근무하시는 매니저님의 또 이야기, 또 실화와 뭐 마지막에 또 본인의 이야기까지 이렇게 살짝 또 해주셨는데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 또 긴장도 많이 되셨을 텐데 너무나 말씀 잘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가 너무 떨려서. 아니에요. 너무 진짜로 어쩔 잘 줄 해주셨어요. 더 떠셨어야 되는데 떨지를 않으신 것 같아서 예,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근데 아까 그 일본 이야기는 좀 많이 충격적이네요. 계속 그 방에서만 사는 사람이 자꾸 같은 사건을 벌이고 그런다는 것 자체도 너무나 소름 끼치고 그 삼촌분께서 봤다는 그 형체도 정말 소름 끼쳤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진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냥 말 안 하고 넘어가는 그런 일들도 또 여기 카카오톡 아이디로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또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나 고맙고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아스라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고요. 오늘은 계곡에 관련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이거 녹음해 놓으신 거 아니죠? 여보세요. 이거 항상 똑같아가지고. 되게 심각하게 고민을 해요. 녹음을 해놓을까 말까. 이거 너무 그 AI 같아요. 예. 아, 그러니까요. 아, 이러면 아이. 안 되는데. 예. 바꿔야 되겠어. 이번에는 이제 다음번에는 한번 이제 시청자분들이 예상할 수 없도록 여보세요. 뭐 이런 걸로 해주세요. 여보세요. 이런 것도. 또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여보시오 이런 거 있잖아요. 여보시오, 여볼래요 이런 거. 음. 네. 자동 인사말이를. 자, 그러면 자, 아스라님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계곡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아직은 겨울이라서 또 여름이 다가오면 또 계곡에도 물놀이 많이 가실 텐데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거는 정말 할머니가 해주는 옛날 이야기예요. 오호. 예. 완전 진짜 딱 전설의 고향 듣는 느낌이었어요. 저도 이 얘기를 이제 인터뷰하면서 듣게 된 건데, 완전 전설의 고향이더라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전설의 고향으로 렛츠가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이거는 이제 지역 그 홍보 영상차 다큐를 만들려고 한데 지역에 내려갔다가 겪은 일인데요. 예. 이제 지역 홍보 영상을 찍게 되면은 되게 오래 찍어요. 한 지역에서 오래 머물러야 돼요. 못해도 한 2, 3주는 머물러야 돼가지고 근처 이제 마을회관이나 그런 데서 이제 지자체에서 협력을 해주니까 거의 공짜로 묵을 수 있게 되는데 이제 한 마을 가가지고 이제 마을회관에서 묵게 됐어요. 촬영을 하면서. 네. 이제 시골 동네였거든요. 완전 시골 동네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좀 사람이 고프셨나 봐요. 촬영하고 오면은 막 식사를 대접해 주세요. 네. 막 밥 다 차려져 있고 와가지고 빨리 와서 먹으라 그러고 막 다음날 좀 늦게 촬영을 들어가도 되면은 막 술자리도 막 차려주고 막 그러셔가지고 되게 어르신들이랑 친하게 지냈는데 그러던 중에 이제 촬영이 얼추 막바지까지 와가지고 저희도 좀 여유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이랑 이제 얘기를 할 기회가 점점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제 한 감독님 한 분이 그 어르신들한테 뭐 옛날 얘기 좀 재밌는 거 좀 있으면 해두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제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죠. 막 할아버지가 이제 마을에 뭐 옛날 이야기부터 막 자기 겪었던 이야기 딱 하는데 할머니 한 분이 갑자기 이제 계곡에 관련된 일화가 하나가 있다라고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어르신들이 갑자기 분위기가 딱 굳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할머니한테 아우 야 그 얘긴 그래도 좀 그렇지 않냐 하지 마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길래? 예. 그 느낌이 좀 세갖고
저희도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렇게까지 얘기 나오면 솔직히 더 궁금해지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뭐 저희 어디 가서 떠벌리고 그럴 것도 아니고 뭐 떠벌려도 믿고 안 믿고 그런 거는 다 사람들 개인 차인데 그냥 좀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좀 졸랐죠 어르신들한테. 네네. 이제 어르신이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분이 그때 당시 연세가 90세가 조금 넘으셨어요. 굉장히 예. 정정하셨는데 연세가 되게 많으셨는데 그분이 어렸을 때 겪었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연도로 치면은 거의 그때 연도로 계산하면 30년대? 그때 있었던 일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되게 어렸을 때는 여기 이 시골임에도 애들이 되게 많았었대요. 뭐 그러다 보니까 애들끼리 이제 막 산에 가서 계곡에서 놀기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되게 자주 놀았는데 자기들이 되게 자주 가는 계곡이 하나가 있었대요. 그렇게 물살이 세지도 않고 수심도 어느 정도 깊고 해가지고 뭐 가재를 잡든 아니면 도랑을 치든 막 이것저것 할 수도 있고 물놀이도 할 수 있고 막 그러는 계곡이 하나가 있어서 항상 동네 애들끼리 단체로 모여갖고 그 계곡을 가가지고 항상 놀고 그랬었대요. 예. 여름이 이맘만 되면. 근데 어느 날 또 이렇게 되게 자연스럽게 여름에 가가지고 막 놀고 있는데 한 명이 물에 빠진 거래요. 자기 친구 중 한 명이. 또 다른 친구 한 명이 이제 자기가 좀 수영 좀 할 줄 안다고 구하러 들어갔다가 그 친구 두 명이 이제 세상을 달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골이고 애들이 그때 당시 많았다고 하지만 어쨌든 귀한 인력이잖아요. 어떻게 보게 되면 시골로 따지게 되면은.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이 이제 결국 하류 쪽으로 가가지고 시신을 이제 수습을 했고 이제 장례가 들어갔는데 예. 이게 애들 그때 당시 이제 그 할머님이 완전 어렸을 때니까 이제 뭐 어른들이 하는 얘기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기억도 잘 나지 않지만 얼추 어른들이 애들 표정이 너무 이상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할아버지들 몇 분이 하시는 말이 나도 그 얘기를 들었고 실제로 같이 겪었던 사람 중 한 명인데 내 얘기를 덧붙이자면은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일반적으로 물에 빠져서 이제 안 좋게 가게 되면은 정말 막 표정이 일그러져 있대요. 예. 아무래도 이제 고통 속에서 이제 가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숨도 못 쉬고 물 먹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애들 얼굴이 너무 편안해 보였었대요. 그런 얘기를 막 어른들이 막 하시더래요. 어쨌든 시신수습을 하신 분들은 보셨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의 이상함을 느끼고 이제 애들한테 계곡을 가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 동네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이제 동네 어르신들이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할머니나 그런 할아버지들 같은 경우 어릴 때니까 놀러 가고 싶은데 놀러 가지도 못하고 이제 막 딴 거 막 하고 그러면서 2, 3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대요. 그러니까 그 2, 3년 동안 계곡은 정말 한 번도 가지 않고 뭐 딴 데서 놀고 그랬었는데 이제 2, 3년이 흐르니까 이제 좀 소문도 좀 잠잠해지고 어른들도 약간 좀 해이해진 거죠.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제 그런 계곡에 관련된 얘기가 안 나오다 보니까 한 친구가 그러더래요. 야, 우리 그 옛날에 우리 놀던 계곡 있지 않냐? 거기 가가지고 우리 가재 좀 잡고 막 그러고 놀자 막 이런 얘기가 나와서 뭐 할머니나 다른 분들 생각에 뭐 어른들도 가지 말란 얘기 안 나오니까 뭐 가서 놀아도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에 그 계곡을 다시 가서 놀기 시작을 했대요. 한 달 정도 그렇게 계속 노는데 뭐 딱히 뭐 무서운 일도 안 생기고 사고도 없고 그래서 어르신들도 그 얘기를 듣고 아 이제 괜찮나 보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냥 가서 편하게 놀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갖고 애들이랑 이제 또 가서 정말 재밌게 놀았대요. 항상 놀던 곳이고 어렸을 때 놀던 곳이니까. 근데 그렇게 놀다가 또 한 명이 물에 빠지게 된 거예요. 네. 근데 그때 당시 이제 같이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없었고 같이 있던 사람들이 이제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질렀대요. 여기 물에 빠졌다고 애가. 막 물에 빠진 사람이 이제 보면서 제발 좀 살려주세요 막 그러고 있는데 근처를 지나가던 신만이 한 분이 예. 그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친 듯이 막 뛰어와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하면서 딱 보니까 애가 물에 빠졌으니까 그 신만이 그분이 애를 이렇게 건져서 이제 물 밖으로 끄집어 나오신 거죠. 오호.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나 그런 분들 생각은 어른이 와서 도와줬다 이러고 있는데
그 10만인 분이 갑자기 눈이 풀리더니만 계곡으로 들어가더래요. 예. 그러더니만 물속에 들어가서 안 나오시더래요. 애들 입장에서 어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뭔지도 상황도 모르고 그냥 괜히 무서워져가지고 예. 마을로 막 뛰어내려갔대요. 마을로 막 뛰어내려가가지고 막 이런 일이 있었고 해가지고 누가 물속으로 들어가서 안 나와요 막 하면서 울면서 막 어른들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어른분들이 이제 깜짝 놀라갖고 미친 듯이 산속으로 뛰어 올라가가지고 이제 막 찾는데 그 계곡에서 이제 하류 쪽에서 신만이 그분이 계곡 쪽 벽 그냥 돌 위에 이렇게 앉아갖고 멍하니 앉아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가가지고 이제 막 뭐라 그런 거죠. 막 김씨 뭐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하면서 부르는데 그때 당시 이제 할머니나 그런 할아버지 분들이 이렇게 보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멍하니 계곡 쪽만 보면서 그냥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른들이 이제 애들 내려가라고 나 따라서 같이 마을로 내려가자 그러고 나서 자기들이랑 친구들은 전부 다 마을로 내려오고 예. 몇 시간 후쯤에 이제 어르신이 그 10만이 분을 업고 이렇게 산에서 내려오는 걸 봤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또다시 이제 어른들이 계곡을 가지 말라라는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을 했대요. 어쨌든 네. 또 사건이 발생했고 기존에 있었던 사건도 있다 보니까. 근데 애들이잖아요. 그때 당시 이제 말씀해주시는 게 본인 나이가 11살이었고 다른 분들은 또 다 비슷한 나이대였으니까 되게 어렸을 때니까 궁금증도 많고 할 것도 많고 뭐 하고 싶은 것도 많은 그런 나이인데 그런 얘기가 들리다 보니까 물에 빠졌던 애를 찾아갔대요. 어. 그 10만이가 구해준 그 친구를 찾아갔대요. 찾아가가지고 막 이제 물어보려고 찾아간 거죠. 단체로 이제 친구들끼리 그 집 찾아가지고 놀자 막 이러면서 찾아갔는데 문전박대를 당하는 거래요. 예. 오지 말라고. 어르신 그 친구의 부모님이 오지 말라고 애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당장은 놀지 못한다 하면서 이제 계속 이렇게 몇 날 며칠이고 문전박대를 계속 당하니까 이제 애들이니까 더 궁금해지면서 오기가 생기더래요. 그때 당시. 그래갖고 몇 날 며칠을 계속 찾아갔대요. 좀 만나게 해주세요 막 하면서 아직도 몸이 아프다 이런 얘기 계속 들고 있다가 2주 정도 후에 갑자기 그 집에 상여가 걸리더래요. 아, 예. 갔더니만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세상을 달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장례를 또 치르면서 이제 또 뒤숭숭하신 거예요. 왜냐면은 애가 이렇게 그렇게 갔고 그리고 사건이 왠지 과거에 있었던 일과 조금 좀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예. 그래갖고 어르신들이 이제 그러니까 할머니 말로는 자기 부모님도 자기를 앉혀놓고 밤새도록 잔소리를 했대요. 그 계곡은 절대 다시는 찾아가지 말아라. 진짜 절대로 가지 마라.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더래요. 그래갖고 자기가 이제 흔히 이제 그때 당시 이제 14살, 15이면 거의 성인으로 봤다 그러니까 그때쯤 됐을 때도 살아계시던 부모님이 절대로 그 계곡은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이 동네 계속 살 거면은 새로 오는 사람들부터 네가 낳는 자식까지도 그 계곡은 절대 찾아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라고 막 그러면서 엄청나게 잔소리를 하셨었대요. 예. 그러던 차에 이 할머니가 20대 초반에 이제 결혼하고 애를 낳게 되셨는데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식들도 그 동네에서 똑같이 살기 시작을 하면서 어른들한테 들은 말이 있잖아요. 그렇겠죠. 예. 그리고 자기 자식들이나 자기 자식들의 친구들한테도 그 계곡은 절대 가지 말아라. 그 계곡에는 무슨 사고가 많이 났으니까 가지 마라. 위험하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교육을 시킨 거죠, 애들한테. 네네. 근데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나서 애가 이제 8살, 9살 정도 됐을 때부터 애가 이제 막 산 밖으로 이제 막 마을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놀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더 불안해지니까 그때 당시 이제 20, 30대인 사람들이 다 어린 시절에 그 친구들을 계곡에서 잃었던 분이었던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끼리 모여서 일이 없거나 좀 쉬는 사람이 있으면은 여름이 되면 우리가 그 계곡에서 좀 보초를 좀 쓰자. 아, 못 들어가게 사람들. 애들이 괜히 갔다가 사고가 나면은 그거는 그거대로 우리들한테도 슬픔이 아니냐. 우리가 예. 보초를 좀 쓰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제
여름 시즌만 되면은 마을에 있는 그런 어르신들이 가가지고 보초를 쓰기 시작을 했대요. 근데 보초를 딱 쓰기 시작을 한 첫날에 보초를 쓰시는 분이 돌아가셨대요. 어? 익사를 하신 거래요. 분명히 이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내려오기로 했던 사람이 안 내려와가지고 올라갔대요. 다른 분들이. 올라갔는데 안 보이더래요. 그래갖고 뭐 어디 갔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을 쪽에서 있던 한 분이 미친 듯이 헐레벌떡 올라오더니 그때 뭐 전화고 그런 것도 없었으니까 예. 헐레벌떡 막 올라오더니 막 하루 쪽에서 그 친구 시신이 발견됐다고 빨리 내려오라고 하면서 막 내려갔더니만 그때 그 시신의 얼굴을 보고 딱 어른들이 했던 말이 딱 생각나더래요. 그분 얼굴이 정말 너무 편안해 보이더래요. 예. 분명 막 입에서 물 계속 막 줄줄줄 흐르고 있는 완전히 익사체인데 표정이나 그런 게 너무 편안해 보이더래요. 자꾸 보초로 이제 혼자 쓰면 안 되겠다. 두 명 이상씩 꼭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2명 이상이 이제 보초를 쓰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1, 2년 정도를 애들 출입을 막으면서 보초를 계속 썼대요. 그러던 차에 이제 그 마을에서 좀 떨어진 산 꼭대기에 절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마을에 딱 내려오셨대요. 어느 날 갑자기. 원래 내려오시지 않는 분인데 내려오셔갖고 마을을 싹 둘러보시면서 시주 좀 받고 하시다가 그때 당시 마을 이장님이셨던 분한테 여기서 왜 이렇게 비린내가 나냐고, 네. 마을 전체가 비린내로 가득 쌓였다고, 혹시 뭐 물에 관련돼 가지고 안 좋은 일 있냐 라고 하면서 이장님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장님은 다 겪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얘기를 했대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고 최근에도 우리가 보초를 쓰기 시작했는데 보초 쓰던 친구가 이렇게 안 좋게 갔다. 무슨 일인지 좀 알려줄 수 있겠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스님분이 아이고 그러게 처리 좀 잘해주지 막 이러시더래요. 갑자기. 네. 그러니까 뭔 상황인지도 모르고 있는데 그 스님분의 말을 듣고 있던 그때 당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되게 흠찍 놀라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스님분들이 그분들을 보면서 그때 그렇게 잘 해줬으면 이런 일 없었다고 왜 그러셨어요 하면서 약간 타이르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 어르신들을.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완전 옛날이잖아요. 거의 20년대, 10년대까지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어르신들 얘기니까. 오, 너무 먼데. 예. 네, 저희한테 정말 옛날 얘기인데 그분들이 마을에 있는데 어느 날 외지인이 마을로 찾아온 거래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일제강점기 시대잖아요. 아, 근데 복장이 일본인 복장이더래요. 일본인 복장이다 보니까 그 마을 암만 시골이고 외진 곳에 있더라도 세상에 관련된 정보를 어느 정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지인인데 거기다 일본인 복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배척을 한 거예요. 근데 어르신들 얘기가 한국말을 굉장히 유창히 잘하면서 자기가 한국 사람인데 살려고 어쩔 수 없이 이런 복장을 하고 도망쳐 온 거다. 예. 막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딱 보기에도 확실히 한국 사람 같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뭐 전체적인 게 완전 한국 사람인데 그래도 이제 일본 복장을 입고 있다 보니까 마을 외곽에 떨어진 곳에 집을 짓고 살 수 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마을 외곽에서 그분이 집을 짓고 이제 살아가시는데 그 시절에 이제 이웃들의 도움이 없으면 살기 힘든 곳이 시골이잖아요. 그렇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맨날 막 겨울 시즌만 되면은 이제 좀 추워지기 시작하면은 막 동네 돌아다니면서 먹을 거 막 얻어먹고 막 그러면서 힘들게 사셨었대요. 네. 근데 원래 그렇게까지 하게 되면 좀 마음을 열고 좀 친하게 지내주고 마을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제 그분들이 그거를 못 하신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여자분이 너무 힘들고 이제 하다 보니까 우울증이 오셨나 봐요.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들으면서 판단하기 위해 우울증이 오셨는지 산속으로 올라가가지고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돼요. 예. 근데 그 장소가 계곡 근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그거를 보고 아유 우리가 너무 잘못했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이제 어떻게든 참여를 해보려고 그분 묘도 써드리고 막 하면서 이제 제사도 지내주고 막 그랬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완전히 외지인이고
본인들이랑 완전히 연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사를 한두 해 지내주다가 어느 해부터는 이제 제사를 지내주지 않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된 그 해가 제사를 지내지 않았던 그 첫 해가 애 둘이 빠져 죽은 그 해래요. 사람을 잡아먹기 시작했구나. 그 계곡에서.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은 그러니까 그 일을 겪었던 어르신들은 알고 있으니까 일부러 함구를 시켜버린 거예요. 예. 그러던 차 이제 스님분이 내려오셔갖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알게 된 거죠. 다른 사람들도. 그러면서 이제 스님분이 제사상 잘 차려가지고 나한테 좀 싸달라고, 내가 올라가서 달래주고 올 테니까 예. 제사상 좀 쭉 차려달라고 해가지고 마을 분들이 단체로 이제 그 제사상을 막 차려갖고 정말 정성스럽게 제사상을 차려서 스님분들한테 다 쥐어드렸대요. 근데 마을 분들이 이제 특히 이제 그때 당시 20, 30대였던 그 할머니 그분들은 본인 친구에 관련된 일이고 자기 자식들이 있는 상태다 보니까 네. 좀 요리에 힘을 쓰셔갖고 정말 많은 양의 제사 음식을 하게 됐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님분 혼자서 들고 올라가기 힘들 정도의 음식량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남자였던 한 친구가 스님분이랑 같이 그 제사 음식을 들고 그 계곡 쪽으로 가게 됐대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기다렸대요. 그냥 스님분이 내려오시길. 네. 스님분이 내려오시길 막 기다리는데 한 3시간, 4시간 정도 지나니까 스님이랑 그 같이 올라갔던 그 친구가 물에 홀딱 젖어서 막 미친 듯이 도망쳐서 산에서 내려오더래요. 그러니까 마을 분들이 이제 단체로 가가지고 막 얘기한 거죠. 무슨 일이시냐고, 스님 괜찮으시냐고 이러니까 스님분이 하시는 말이 저기는 절대 다시 올라가지 말라고. 어. 어떻게 영가가 뱀을 그렇게 키우냐고. 오? 그러면서 절대로 올라가지 말라고. 10만이부터 시작해서 애들 전부 다 저 마을로 저 산으로 올라가는 길을 다 막아버리라고. 그러면서 이제 도망치는 마을을 나가셨대요. 와, 예.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같이 갔던 그 남자 그 사람의 말을 듣기 시작을 하는데 제사를 지내고 이제 스님분이 제사상을 쫙 올려놓고 이제 불경을 외우면서 앉아서 이제 목탁을 두들기고 계신데 주변에서 샤샤샤샤샥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주변을 훑어보니까 뱀들이 막 제사상 주변으로 모이더래요. 와. 그걸 보고 나서 이제 스님분한테 말을 걸었대요. 스님 뱀이 너무 많이 왔다고, 위험하시다고. 그러니까 이제 스님분이 눈을 딱 뜨시고 주변을 둘러보더니만 갑자기 사색이 되셔갖고 막 도망을 치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스님 따라갖고 미친 듯이 막 도망을 치는데 발을 딱 헛디디는 그 순간 물에 빠진 거래요. 2명이 전부 다. 예. 2명이 물에 빠졌는데 이제 스님분이 갑자기 자기 눈을 탁 가리면서 눈 뜨지 말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더니만 불경을 외우기 시작하시더래요. 계곡 내에서. 예. 그 이제 그분은 이제 너무 무서우셔가지고 그냥 가만히 그냥 눈만 감고 살려달라고 기도만 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러던 차에 갑자기 스님이 악 하면서 소리를 지르시더니만 손을 딱 내리게 된 거예요. 자, 가장 먼저 보인 게 이제 팔목 쪽에 뱀이 이렇게 물고 있는 게 보였고, 그리고 나서 고개를 딱 들고 봤는데 계곡 바위에 웬 여자가 앉아갖고 자기를 되게 새끼 있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걸 봤는데 순간적으로 저 여자한테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어나가지고 그 여자한테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데 스님이 갑자기 목탁 그 치는 거 같고 자기 머리를 팍 때리더래요. 예. 정신 차리라고. 그러면서 같이 이제 내려오신 거래요. 와, 겨우. 네. 그렇게 스님분이 돌아가시고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이제 어르신들이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고. 여긴 진짜 저기 산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우리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 산에 되게 많은 약초들이 있어서 신만이들이 정말 그 산을 많이 탔었대요.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끼리 이제 회의를 막 한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다가 이제 옆 마을에 어떤 한 분이 옆 마을에 되게 용한 무당이 있다고. 그 무당을 데리고 와가지고 사정을 설명하고 해달라고 하자. 이러고 나서 이제 옆 마을 무당을 이제 자기 마을로 데리고 오게 됐대요. 이제 마을 사람들끼리 돈을 다 모아서 정말 크게 구판을 벌였대요. 그 산에다. 네네. 그 산에다 대고 구판을 벌였는데 무당분이 구판을 한창 벌이던 도중에 갑자기 하혈을 하더니만
도망을 치셨대요. 그냥 와. 네. 말도 없이. 그러니까 이제 마을 분들은 이제 완전히 이제 망한 거죠. 이제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래갖고 몇 년 정도를 그 산을 출입도 못 시키고 그냥 놔뒀대요. 네. 그러던 차에 태풍이 굉장히 심하게 와가지고 그 산이 이제 휩쓸려 내려오는 해가 한 번 있었대요. 네. 이제 마을 쪽까지 이제 산사태로 이렇게 쫙 휩쓸려 내려왔으니까 마을 분들이 이제 그거를 수습을 하기 위해 갖고 이제 산사태 이제 그거를 막 이제 사부에게 퍼내고 있는데 관원화가 나오더래요. 오. 예. 그 뭐지란 생각으로 그 관을 딱 열었더니만 웬 일본 복장 옷을 입은 여자가 거의 썩지 않은 상태로 그 관 안에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어른들이 그걸 보고 나서 옛날에 그 어른들이 해줬던 그 말이 퍼뜩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갖고 그 관을 다시 덮어드리고 마을 한복판으로 갖고 와가지고 정말 정성스럽게 관을 새로 짜서 옮겨드리고 마을에서 가장 터가 좋다는 곳에다가 이렇게 모셨다는 거예요. 야. 실제로 거기에 이제 그 마을에 조그맣게 이제 위령패랑 해가지고 이게 서당 같은 건물이 하나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그 여자를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막 해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저희한테. 그래서 저희 궁금해가지고 이제 얘기해봤죠. 그 혹시 그 계곡은 아직 그대로 있냐고. 그러니까 그때 그 산사태가 오면서 그 동네 지역이 다 바뀌었대요. 그래갖고 그 계곡도 지금 사라져가지고 완전 딴 데로 물길이 샜다고.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모시고 나서부터 딱히 사고도 없고 그래갖고 지금은 우리들 많이 가가지고 어렸을 때 막 어린애들 막 가서 놀고 그랬었다고. 야, 진짜 이거는 뭐 전설의 고향보다 센데? 그러니까 저희한테 이런 얘기를 완전 전설의 고향 듣는 기분이었다니까요. 또 어르신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응. 이야, 이 계곡이 그냥 큰 지역으로만 어디 있는 계곡이에요? 강원도에 있는 거예요. 아, 예. 강원도 제발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 진짜. 근데 우리나라 산 얘기 나오면 거의 강원도 아니면 충북이어서. 아, 그렇긴 하죠. 예, 네. 강원도나 뭐. 아, 참. 여기 계곡이 지금은 그런 사고가 좀 많이 없나요? 옛날에야 그러니까 뭐 그렇다 치지만. 저희가 갔을 당시가 이제 그때가 이제 4년 전인데 그때 얘기해 주시는 어른들 말로는 그렇게 모시고 나서부터는 사고는 없었대요. 아, 다행이다, 일단은. 네, 그리고 완전히 얘기했다시피 산사태로 이제 다 뒤틀리면서 계곡도 다른 길로 막 생겼고 예. 자기가 알던 그 모습이 아니래요, 지금은. 많이 변했구나. 뭐, 사람 잡아먹는 계곡이네요, 진짜로. 네, 그쵸. 정말 사람 잡아먹는 계곡이었던 거죠. 근데 몰라요. 그때 할머니가 해주시는 말씀이 이제 그 말을 하더라고요. 진짜 한국 사람이었을 거라고. 그렇죠. 그래갖고 살려고 마을로 도망쳐 왔는데 본인들은 나름대로 이제 그래서 한이 생긴 것 같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긴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한 때문에라도 악귀가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쵸. 예, 제가 봤을 때도 귀신들이 악귀 되는 거는 그냥 한순간이라고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잠깐의 선택으로 그냥 악귀가 돼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얼마나 한스러웠겠어요. 본인은 살겠다고 일본 복장 입고 막 도망쳐가지고 시골까지 왔는데 거기서 배척당하면서 거의 아사 직전까지 갔다가 안 좋은 선택을 했던 것 같으니까 듣기로는 그게 얼마나 한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참 시대가 때였었던 것만큼 참 그게 안타까운 거였죠. 그 시대가. 그쵸. 네. 오늘 아스라님께서 사람 잡아먹는 계곡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셨고 그거를 또 저희에게 다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야기 너무 레전드였습니다. 역시나. 아닙니다. 아하, 이거 진짜 이제 그만 레전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또 그런 이야기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계곡이나 이런 물놀이는 항상 조심은 해야죠,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데, 그게 있어요.
물에서는 항상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디든 조심은 해야 되지만 그래도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을 잡아먹는 계곡 이런 곳도 분명히 존재했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항상 물놀이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들려주실 거예요.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여보세요? 아, 네, 희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되는구나, 이거. 진짜 되죠? 신기해. 맨날 보다가 이제 나는 라디오처럼 듣거든요. 이거를 아이고. 일하면서. 네, 그러니까 가을이죠. 가을버지 할 때 그때인데,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이제 늦게까지 농사하시는 분들이 그걸 한단 말이에요. 이제 벼도 손으로 막 베고 그러니까. 네네. 늦게까지 이제 하는데 우리 집에서 그게 보여요. 근데 그날 이제 그 아빠가 그날은 저기를 자고 가운데 나 자고 창문 쪽으로 막내 동생을 뉘어서 잤단 말이에요. 이게 누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뭐가 느낌이 이상해서 이렇게 눈을 떴어요. 떠서 이렇게 창문 쪽을 밖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이제 나하고 눈이 마주쳤단 말이에요. 그 짧은 머리 여자가. 네네. 그래갖고 내가 그냥 얼굴을 확 돌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봤는데 둘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들리진 않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여자가 방으로 쑥 들어온 거야. 그 짧은 머리 여자가. 그 짧은 머리 여자가 방으로 쑥 들어오게 석양해진다고 그럴까? 방안이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밤인데? 네, 밤인데 한밤중인데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소리라도 질렀는데 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예.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냥 이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가만히 있다가 뺐는데 그렇게 뻘겋게 그러니까 정육점에 그 고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예. 사람이 없어. 그러더니 우리 집에는 그 전라도 쪽에는 주방하고 너무너무 생생하잖아요. 밖에를 나가니까 밖으로 이제는 나가보니까 부엌이 다 허물어져 버린 거야. 부엌이 다 무너져 버리고 없어. 부엌 형체가요. 방만 있고. 예. 그러고 나서 이제는 어른들이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왔단 말이에요. 우리 집에. 그래서 왜 이러니 그랬더니 밤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왜 우리 집에서 쳐다보래. 그래가지고 그때 정말 죽지 않은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우리 집을 나한테 그 귀신이 보이기 전에 동네 사람들이 어떤 여자가 우리 집 그 집 주위를 빙글빙글 돌았다는 게 나는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러니까.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때. 컸고 더 많았어. 그 숲이 우거졌었어요. 그리고 딱 들어가잖아요. 대나무 숲에 들어가잖아요. 그게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음이 강하대요, 대나무가. 그렇지. 예. 음이 강해서 거기 들어가면은 되게 좀 무섭고 오싹한 그랬을 수도 있을 거예요. 나 지금 막 혼자 지금 가게에 있는데 나 진짜 무서워. 너무 무서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 가게에서도 좀 내가 몇 번 느낀 게 뭐냐면 예. 이렇게 음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느낌이 뭐가 이렇게 손님이 오는 것 같아. 이렇게 쳐다보면 있죠. 순간 이렇게 보면 검은 형체 같은 게 있다가 그쵸. 그런가 봐요. 또 하나만 내가 짧게 하나만 얘기해도 돼요? 시간 되면? 괜찮아요. Let's get it. 2002년도 월드컵 때 있잖아요. 네. 2002년도 월드컵 때 막 난리였잖아요. 저기가.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때는 애기였죠. 어렸어요. 우리 막내가 소리는 지르는데도 아무도 쳐다도 안 보고 깔깔깔깔깔 대고 이제 애들 아빠는 막 웃고 있고 나는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불이 환하고 분명히 사람이 있는데도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그 공포가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갖고 예. 어떻게 갖고 눈만 이렇게 떠서 보는데 내 가슴 위에 그래서 또 내가 신청할게요. 이거는 잘 해가지고 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와, 근데 그 당시의 두려움이 정말로 전달이 잘 되었어요. 왜냐면 이게 사람이 무서우니까 이불을 뒤집어 쓸 수밖에 없고 그 상황이 정말 무섭잖아요. 갑자기 자고 있는데 창문도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바나나님께서 또 오랜만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 바로 한 시골집에 관련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랜만입니다, 덜비님. 아이고, 오늘 또 이렇게 바나나님께서 정말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어요. 그동안 많이 바쁘셨죠? 이제 일도 하고 이것저것 하면 젊었을 때 삶의 굴곡이 엄청 많았던 분이세요. 어느 정도냐면 진짜 거의 롤러코스터급. 오르막 내리막이 너무 심해서 그분이 이제 지금은 이제 50대 중반 넘으셨으니까 한 30대 초반쯤에 결혼을 하시고 그때 이제 같이 사업을 하셨대요. 근데 한 3, 4년 정도는 그냥 결혼 생활도 순탄하고 뭐 사업도 잘 되고 이랬었는데 한 집을 빌려서 살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가면은 뭐 일반 가전제품들 뭐 세탁기, 뭐 냉장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좀 갖춰져 있고 막 엄청 좋은 건 아니겠지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가 있는 걸 알고 거기로 이제 한 2달 정도만 살아보자 하고 거처로 옮기셨대요. 이제 가서 보니까 집도 생각보다 엄청 깔끔하고 좀 옛날 집이긴 한데 근데 저 배경 띄워놓으신 거 보면은 이제 마당이 저렇게 있고 막 앞에 나무도 있고 텃밭도 있고 지금 저 집 있는 옆쪽으로 가면 이제 화장실이 좀 바깥에 있어서 그게 좀 불편하긴 했는데 예. 되게 좋았대요. 우물이었다고 했던 수도가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저기 나와 있는 엄청 덩치 큰 버드나무도 있고 네. 그래서 혼자서 이제 막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여기다가는 더라도 옆집 분들 드리면 좋아하실 것 같아서 병아리를 이제 키우기로 막 하셨대요. 그래갖고 책 한두 권 사오면서 병아리를 이제 동네 시장에서 2마리를 사와서 그 버드나무 옆에다가 그 병아리를 데려와서 키우기를 시작을 하신 거죠. 그래 진짜 이제 힐링하는 기분으로 막 책 읽고 뭐 개인 생활하고 너무너무 기분 좋게 지내셨는데 근데 뭔가 이상한 게 좀 있었대요. 동네 어제 하루는 자고 있는데 창밖으로 이제 병아리들이 막 팍팍팍팍팍팍팍팍 이러면서 엄청 소란스럽게 막 울더래요. 근데 아시잖아요. 새들은 밤에는 안 울어요, 잘. 그렇긴 하죠. 밤에 우는 새도 있지만. 있기는 한데 부엉이 같은 애들 빼고요. 그렇게 병아리나 닭, 참새, 비둘기 이런 친구들은 밤눈이 어두워서 밤에는 보통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요. 걔는 야행성이 아니니까. 예. 근데 병아리가 엄청 소란스럽게 빡빡빡빡빡 하면서 우리 뭐 잘 키우는 방법이나 물어봐야겠다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셨대요. 그리고 이제 옆집 어르신을 만나러 갔는데 그냥 어르신이 안 계셨대요. 그래갖고 이제 그래? 그러면 그냥 가서 병아리나 한 마리 더 사올까? 이러고 이제 시장을 가서 병아리를 3마리를 더 사오신 거죠. 한두 마리 키우면 너무 외로울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 마리 키우자 하고 병아리를 이제 막 데리고 가고 있는데 동네 이장님이 지나가다가 막 아는 척을 하셨대요. 워낙 잘 죽으니까 산짐승 이런 거 걱정되면은 그냥 강아지 한 마리 키워라. 이러고 그냥 이제 막 헐레벌떡 가셨대요. 그래서 계속 살지도 모르지만 한두 달 살다 갈지도 모르는데 강아지 키우는 건 좀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가지고 그분이 병아리나 잘 키우자 하고 그냥 다시 집으로 돌아왔대요. 예. 근데 우리 왜 다 그런 날 있잖아요. 네. 자고 있다가 모기도 너무 물고 화장실도 가고 싶고 그래서 살짝 눈을 떴는데 이게 술이 덜 깼는지 어질어질해서 이제 이러면서 일어나셨대요. 그래갖고 텐마루에서 일어나서 화장실 쪽으로 막 비틀비틀하면서 갔다 오는데 닭장 쪽에서 막 팍팍팍팍팍팍 하면서 병아리들이 엄청 소란스러웠대요. 예. 그래서 들여다보다가 모르겠다 이러면서 잠이나 자자 하고 술 깨우네 이게 일어나다가 이게 뒤로 휘청하면서 넘어질 뻔하셨대요. 예. 아까 등지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휘청하다가 나무에 딱 등이 닿은 거예요. 그래서 이랬는데 그러면서 나무 기둥을 자기가 손으로 딱 잡았는데 분명히 술 기운인데도
이게 나무에서 날 만한 감촉이 아닌 게 이제 손에 어제 그냥 뭔가 보고 놀랬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옆집 어르신한테 가서 말동무나 할까 하고 이제 옆집에 갔대요. 근데 그날은 어르신이 계셨대요. 그래서 어르신한테 가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어르신이 되게 조심스럽게 근데 왜 이런 깡촌에 왔는지 물어봐도 되냐 물어보셨대요. 근데 이게 그냥 막 되게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뭔가 취하진 않았대요. 네. 그러니까 좀 껄쩍지근하니 이렇게 기분도 안 좋고 약간 막 이렇게 취해서 그냥 그 벽에 기대하고 앉아서 멍을 때리고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또 병아리들이 막 하면서 푸드덕거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오. 그래서 엄청 시끄러웠대요, 병아리가. 근데 이게 이전에 막 뼈뼈뼈 하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경기 이렇게 되시 뼈뼈뼈 이러니까 닭장에 부딪히고 난리가 난 거예요, 병아리들이. 예. 그래갖고 쟤네 왜 저러다 날개 부러지겠다 싶었던 거예요, 그분이. 그랬는데 이제 이번에도 닭장으로 갔어요. 막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놈의 산짐승들을 다 쫓아낸다 하고 갔는데 이번에도 역시 닭장 안에 병아리들만 있고 아무것도 없었대요. 근데 또 어제처럼 경기를 일으키는데 처음 봤대요. 새들도 입을 벌리고 막 이런 소리를 내더래요. 우와. 되게 신기했대요. 그러니까 입안에 그 조그만 혀까지 보일 정도로 막 예. 가지고 고개를 그냥 뒤로 싹 들었는데 나무 가지가 있어야 될 자리에 웬 여자 얼굴이 이렇게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개를 든 순간 내려다보는 여자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 근데 자기 옆에 이렇게 커튼처럼 나뭇잎이 휘날리는 줄 알았던 게 그 여자 머리카락인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진짜 백지장처럼 얼굴이 창백해가지고 목을 90도로 꺾어서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고 머리카락은 자기 얼굴 슬금슬금 가보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병아리가 또 한 마리가 죽어 있었대요. 근데 되게 이상한 게 뭔가 산짐승에 물려 죽었으면 피 자국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반듯하게 그냥 굳어서 죽어 있었대요. 그렇죠. 그 전에 죽은 병아리도 그렇고 이번 병아리도 그렇고. 그래서 너무 무서워진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이웃집 할머니한테 가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야겠다 이러고 이제 할머니한테 가신 거죠. 그 어제 얘기한 어르신한테 갔는데 그날따라 이제 그분도 또 혼자 그 집에 있기는 무섭고 하니까 안절부절부터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갖고 해줄 때까지 그냥 마당을 빙빙 돌면서 기다리셨대요. 병아리도 한번 들여다보고 괜히 나무도 쳐다보고. 근데 저녁 때가 되니까 친구가 막 차를 끌고 이제 오셨대요. 친구가 또 오니까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둘이 또 이제 술을 한잔 하신 거예요,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술 한잔 하다가 이런저런 얘기하고 막 기분 좋아지니까 친구가 야, 내가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나 그럼 엑스라고. 너 왜 그러냐고 진짜. 너 지금 방금 내 화장실 문에다 대고 뭔 짓거리 한 거냐고. 뭐야? 화장실에 잡아뜨려서 죽일 일이라면서 막 화를 냈대요. 그러니까 왜 뭔데 이랬는데 그 화장실 문이 옛날 문 알죠? 양철문인데 밑에는 양철이고 위에는 이제 불투명한 그 올록볼록한 유리 있잖아요. 그런 유리문인데 가슴팍 부분까지만 그 알루미늄이 돼 있고 위에는 이제 유리로 돼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지 마, 야! 이랬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딱 멈추더니 뒤로 사사사 물러나더니 그냥 사라졌대요, 문 밖으로. 근데 이게 사라진 건지 그냥 뒤로 물러난 건지를 모르겠으니까 문을 막 열고 뛰어나온 거죠. 근데 이제 그 저희 어머니 친구분은 그 얘기를 듣는데 왠지 어젯밤에 자기가 나무에서 봤던 그 여자이지 않을까.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가야 되나 하다가 창문 밖으로 밖을 내다본 거죠. 괜히 내다봐야 될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하면서 내다봤는데 버드나무가 그냥 눈에 보였대요. 밤이니까 어둡잖아요. 나뭇잎 되게 시커멓고. 그래서 그냥 나뭇잎 슬렁슬렁 흔들리는 걸 한참 보고 있는데 분명히 나뭇잎이라고 생각하고 보고 있었던 부분이 갑자기 고기죠. 예. 근데 옆에 친구가 깬지도 몰랐는데 야, 저 나만 보이는 거 아니지? 나 아까 저 여자 본 거 같은데 나만 본 거 아니지? 그러니까 그분이 야, 나도 보이는데 우리 그냥 못 본 척하고 자자. 나 밖에 나갈 자신이 없다 하고 둘이 이제 창문 맡에 쭈그려 앉았대요. 그리고 근데 밖에서 그 나뭇잎 싹싹 스치는 소리 있죠. 싹싹 스치는 소리인데 갑자기 흙바닥에 발바닥이 타박 하면서 그 바지락 그 걸어오는 소리? 근데 그와 동시에 병아리가 또 엄청 빨리 챙겨가지고
병아리들은 그냥 옆집 어르신 드려야겠다 하고 닭장으로 갔는데 너무 끔찍하게도 병아리가 다 죽어 있었대요. 근데 이번에는 병아리가 목이 다 부러져서 죽어 있었대요. 그러니까 기괴한 각도로 목이 부러져서 그러니까 눈도 못 감고 애들이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소름이 끼쳐가지고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다가 마을 이장님을 딱 마주친 거예요. 근데 이장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좋은 아침 늙은이 얘기 한 번만 들어주소 막 이러시길래 예. 이장님 집으로 갔대요. 그래갖고 이제 둘 다 이렇게 막 지쳐가지고 찻잔 손에 쥐고 앉았는데 이장님이 이렇게 되게 천천히 우물쭈물 하다가 얘기를 꺼내셨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희 엄마 친구분이 그 집에 들어가기 3년 전쯤에 겨울이었대요. 진짜 추운 예. 겨울이었는데 어떤 젊은 연을 했길래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다 궁금했대요. 무슨 사연이 있길래. 근데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줬대요. 그냥 이렇게 하고 웃기만 하고. 그러다가 이제 겨울이라 그랬잖아요. 한 달쯤 지났나? 진짜 한겨울에 눈이 어마어마하게 왔대요.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 그분들도 장화 신고 막 삽 가지고 파야 겨우 길이 생길 정도로 눈이 어마어마하게 왔는데 마을 분들이 다 걱정을 하신 거죠. 아이고 저 아가씨 대답은 없고 이상하게 그 대문 문을 이렇게 뭔가 되게 둔탁한 게 퉁 하면서 두드리는 소리만 나고 되게 규칙적으로 그렇게 소리만 나고 집안에서는 인기척 자체가 없었대요. 예. 근데 한참을 아가씨가 부르는데 대답이 없으니까 어르신들이 겁이 난 거예요. 야 이거 뭔 일 생겼나 보다. 우리 안에 좀 들어가 보자 하고서는 사다리 소리들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예. 처음에 들렸던 그 퉁퉁퉁 소리가 매달려가지고 문에 부딪혔던 소리였던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분들이 막 어찌어찌 사체를 막 왜 구청 이런 데다가 연락을 해서 수습을 했는데 그 연고가 전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디서 왔는지 뭐 가족이 어쩐지 그러니까 아는 게 없으니까 그냥 장례를 치러주자 하고 구청에다 이렇게 해서 구청에 위탁을 해서 장례를 치러주신 거예요. 네. 알아서 정부에서 처리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와서 마을 분들끼리 되게 고민을 한 거예요. 막 서로 상의를 하면서 저 어떡하냐. 근데 이제 저 세간살이가 아가씨가 들고 들어온 건 아니고 그냥 우리 깔끔하게 치워가지고 그냥 잘 보내주고 그냥 우리 한 번씩 그 제나 지내고 그 집은 그냥 내둬보자 이렇게 하고 이제 집을 비워두신 거예요. 예. 근데 그 뒤에 저희 엄마 친구분이 거기를 아무것도 모르고 몇 년 근데 왜 그 병아리들은 그렇게 했을까? 제가 봤을 때는 자기가 죽고 나서 이제 아래 이렇게 내려다봤는데 병아리들이 보고 경기를 일으켜서 죽었구나? 아니면 이제 자기를 봤는데 본 척도 안 하니까 약간 억울해서 죽이거나 뭐 이러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추측을 해봤어요, 그냥. 그러면 어쨌든 그 버드나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네. 뭐 타인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닌 거겠죠? 그렇겠어요. 아하. 눈이 너무 커가지고 무섭게 생겼는데 눈 막 이렇게 막 크게 떠고 때럭때럭 굴리면서 목을 막 이러는데 저 그때 소리 질렀거든요, 솔직하게. 진짜 무서웠어요. 하기야 이게 또 직접 겪은 당사자가 이야기하는 거랑 또 다르긴 하니까 그럼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들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최근에. 근데 그때 들어서 이제 조금 더 생생하게 전달이 되는데 그분만큼 전달은 안 된 것 같아요. 저 그때 들으면서 소리 한 3번 질렀거든요. 그래도 바람 선택까지 했던 것일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사연이 있었던 집은 맞는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볼분홍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볼분홍님께서는 정말 또 많은 일들을 겪으셨다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아이고, 볼분홍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참, 오늘 또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볼분홍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지 조금만 스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스포를 잠깐 해보자면. 조금만. 네네. 경남 양산시에 있는 아파트 단지 근처에 단독주택으로 이사하고 귀신을 본
이야기입니다. 그 오. 집을 초록지붕집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지붕집. 네. 자, 그러면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하면 저는 보거나 듣거나 하지는 못하는데 기가 센 곳에 가면 소름이 돋거나 이명이 와서 빠르게 도망칠 수 있는 수준의 감을 가졌어요. 이야, 예. 또 다른 거를 말씀드리면 조상의 영향으로 예지몽을 꿔서 소름이 돋았던 적이 되게 많은데요. 막 임신하면 태몽을 꾸잖아요. 그런 것처럼 개꿈이 아닌 예지몽은 진짜 생생하고 평소에 생각하지도 못하는 게 나오는 것 같거든요. 어릴 적 저희 집은 좀 많이 가난했었던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단칸방에 주방이 조그맣게 붙은 집에 엄마, 아빠, 저 셋이서 살았거든요. 그 응답하라 1988 보시면 네. 덕선이 집에 작은 방에 미닫이 문 열고 나가면 신발 신는 주방이 있잖아요. 오. 딱 그런 옛날 집에 살았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사정상 친할머니랑 함께 살게 되었고 어른 셋이 누우면 아기 누울 곳이 없어서 요람에 저를 눕혀서 머리맡에 올려재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단칸방에 살다가 동생도 낳고 조금 자라다 보니까 이사를 하게 됐는데 방 3칸에 엄청 큰 거실에 다락방, 주방까지 따로 있는 집으로 이사 가게 됐어요. 여기가 초록지붕 집이거든요. 와, 여기서 시작되는구나. 네. 마당도 정말 넓고 창고까지 딸려 있어서 제가 다 커서 지금 기억으로 봐도 좋은 단독주택으로 이사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사하고 한동안은 제가 못 느껴서 그랬는지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혹시 빨간머리 앤이라는 만화 영화 아시나요? 빨간 머리엔. 그렇죠. 네, 제가 그 만화를 진짜 좋아했는데 앤이 초록지붕집에 살거든요. 오,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사 가면서 만화 주인공이 된 것처럼 진짜 마냥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시골에 좀 띄엄띄엄 있는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엄청 적막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산 끝에 붙어있던 집이라서 예. 더 적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형 가지고 놀다가 제가 말을 멈추면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그래서 괜히 엄마 불러서 엄마 위치를 확인한다거나 아니면 그 적막이 싫어서 놀이를 이어가는 정도로 적막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 방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이방, 엄마 아빠 방, 할머니 방 이렇게 방이 3개니까 그렇게 나눠서 잤거든요. 저는 제 동생이랑 자고 엄마랑 아빠랑 자고 이렇게 잤는데 그러던 어느 날 자는 도중에 당시 3살쯤 된 동생이 화장실 가고 싶다고 저를 깨워서 새벽에 일어나게 됐어요. 예. 이게 벌써 한 30년 전쯤이니까 그때는 어린이 화장실이나 변기 이런 게 없을 때거든요. 그래서 동생이 한참 화장실 가는 연습할 때라서 급하면 바가지 같은 걸 요강 같은 걸로 썼어요, 예전에는. 그럴 수 있죠. 네. 새벽에 동생이 화장실 가고 싶다고 하면 화장실 앞에 바가지를 둘 테니 너가 엄마 대신에 동생을 줘라 이렇게 부탁도 하셨었거든요. 예. 여기 그림에 보시면 화장실이랑 현관이랑 완벽하게 마주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방에서 불을 켜고 나와서 그 방불에 의존을 해서 화장실 앞에 여자라고 생각하게 된 게 머리카락이 진짜 길었는데 그 끝이 어딘지 보이지 않는 길이로 바닥까지 닿아 있었고 눈, 코, 입이 없었어요. 그리고 실루엣이 엄청 여리여리하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여리여리하다기보다 뼈만 앙상하게 남고 그 위에 흰 천을 걸친 것처럼 그리고 약간 한편으로는 얼굴만 동동 떠 있는 것 같기도 했어요. 예. 근데 진짜 한참 울었어요. 예. 이제 현관문이랑 엄마 아빠 방이 더 가까우니까 어린 마음에 먼저 엄마 아빠를 잡아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진짜 이상한 게 그렇게 펑펑 울었는데 저랑 엄마 아빠 방이랑 그렇게 가까이 붙어 있고 소리가 잘 들리는 구조인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방에. 예. 그래서 이제 잡혀갔다고 생각한 거죠, 저는 어릴 때. 그렇게 한참 울다가 약간 기절하듯이 잠이 들었고 일어나니까 아침이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게 어린애가 꿈이 아니었나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시야가 담긴 바가지가 방 안에 있었거든요.
아, 꿈이 아니구나. 네, 꿈이 아니었어요. 예. 근데 그거 말고는 진짜 여느 날과 똑같은 아침이었는데 저 혼자 동떨어진 느낌이 나더라고요. 뭐 약간 현실적이지 않고 밤에 본 게 뭔지 어린 마음에 감당도 안 되고요. 예. 그래서 바로 엄마한테 달려가서 엄마, 내가 귀신을 본 것 같아. 내가 뭔가를 봤어. 현관문 앞에 뭐가 서 있었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엄마가 잠결에 네가 내복 입은 거 본 거다. 유리에 비친 거다. 귀신은 무슨 귀신이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되게 억울한 게 제가 움직여도 그건 미동도 없었는데 제가 비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을 잘 설명하지 못하던 어린아이였으니까 억울했지만 증거도 없어서 증명할 수도 없고 그러다가 며칠 지나니까 금세 잊혀지더라고요. 네. 제가 여러 번 말해도 엄마는 믿지도 않으니까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우리 집이 동네에서도 알아줄 만큼 큰 집이니까 뭐 동네 친구랑 같이 놀던 언니들한테 큰 집으로 이사했다고 우리 집 진짜 좋다. 그 애니 살던 초록지붕 집이다. 막 그러면서 자랑을 했어요. 예. 그랬더니 친구들이 다 같이 우리 집으로 놀러 가자고 막 몰려온 거예요. 집마당이 넓다 보니까 집으로 들어오려면 창고를 지나서 10m 정도 걸어 들어와야 되는 길이 있는데 예. 집으로 들어가는 길 옆 창고 앞에 딱 서자마자 나이가 많던 동네 언니가 야 저기가 너희 집이가? 야 너희 집에 사람 죽은 집이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 집에 엄청 이쁜 아줌마랑 아저씨랑 살았는데 아저씨가 의처증 걸려서 아줌마 나쁘게 했다 아이가. 욕조에 못 박아서 때리고 나쁘게 했다던데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이런 말은 아이들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잖아요. 분명 어디선가 주워들은 말일 텐데 너무 디테일하고 지어낼 수준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전 주위에서 들은 이야기도 아무도 없고 난 이 집이 너무 마음에 들고 우리가 살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무섭고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 언니랑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른 친구들 보기에도 되게 민망하고요. 근데 그 말을 하고는 아무도 집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무섭다 이러면서 다 가버렸어요. 이야. 너무 속상해서 집에 들어와서 또 엄마한테 다 일렀죠. 근데 엄마가 또 아니라는 거예요. 예. 무슨 사람 죽은 집이냐고. 다 네 놀린다고 거짓말 친 거고 좋은 집 사니까 괜히 부러워서 그렇게 한 거다. 그 말 들으니까 또 그런가? 하면서 금세 잊어버린 것 같아요. 제가 좀 단순한 편인 것 같거든요. 그게 또 쉽게 잊을 만한 게 아니고 제가 본 것도 있고 들은 것도 있어서 쉽게 잊을 만한 게 아닌데 이상하게 금세 잊혀지더라고요.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요. 결국 네. 진짜 소름인 게요. 그 언니가 저희 집에 들어온 적이 없거든요. 밖에만 있었고. 네, 친구들도 저희 집에 그 뒤로든 그 전이로든 놀러 온 적이 없어요. 예. 놀아봤자 마당에서 노는 게 단데 30년 전에 지어진 집에 화장실에 욕조가 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큰 욕조가 있었고 그 언니가 말하던 못자국이 있었어요. 엄마. 욕조 바로 위에 나란히 2개가요. 애들이 거짓말 쳤던 게 아니네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어른들이 하던 말을 들어서 옮긴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예. 그리고 깨름칙하게 빨간 페인트가 그 구멍에 발라져 있었거든요. 페인트였어요. 피는 아니고 페인트였는데 어릴 때 어디서 들은 바로는 안 지워지는 핏자국 가릴 때 빨간 페인트를 가른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거 목욕할 때 페인트가 일어나서 물결에 덜렁거리니까 손으로 막 잡아서 뜯고 막 그랬거든요, 어릴 때. 예. 근데 이게 커서 생각하니까 엄청 소름 돋더라고요. 미쳤다. 예. 그래서 초록지붕 집에 살 때 제가 몸이 진짜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예. 가정통신문이잖아요, 옛날에는. 가정통신문 보면 결석이랑 조퇴가 되게 많고요. 놀다가 콧물인가 해서 쓱 닦으면 코피가 줄줄줄 흐르고 있고 마르면 또 흐르고 막 이거를 대여섯 번 반복할 정도로 그때 당시 사진을 보면 어린아이 눈 밑으로 다크서클이 가득하고 엄청 깡마른 몸이거든요. 몸 상하는구나, 집에서. 네, 몸이 계속 상했던 것 같아요. 예. 그 집에서 제가 유치원 다닐 때부터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6년 이상을 살았던 것 같은데 예. 친할머니도 지병이 있으셨지만 집에서 돌아가셨고 저는 사건 사고가 되게 많았어요. 예. 뭐 컵라면을 허벅지에 엎어서 엄청 심하게 화상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차에 치여서 응급실에 실려간다든지 뭐 미끄럼틀에 떨어져서 턱 위에 뼈가 보일 정도로 뭐 이렇게 파져서 응급실에 간다든지 예. 막 이런 사건들이 다 초록지붕 집에 살던 때의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집에서 엄마 아빠가 사이가 안 좋아지셔가지고 그 집에서 나오면서 따로 살게 됐거든요. 저는 이제 외할머니 집으로 가서 살게 됐어요, 엄마랑. 꼭 그러더라고요. 꼭. 네, 그렇게 됐어요. 예. 이렇게 어릴 적 귀신 봤던 이야기가 끝이 나거든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쯤 더 소름 돋는 일이 생겨요. 예. 이게 명절이라서 친척들이 많이 모였었는데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던 삼촌한테 막 무서운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거든요. 근데 삼촌이 없다 이러다가 한동안 생각하다가 큰 누나 집에서 귀신 본 이야기 해줄게 그러는 거예요. 오, 예. 근데 삼촌이 막내고 큰 누나가 저희 엄마거든요. 우리 집이잖아. 그죠? 네, 우리 집. 옛날 우리 초록지붕집. 예. 와, 진짜 빨리 해도 막 이러면서 지금은 그 초록지붕집에 안 사니까 그리고 전 많이 컸으니까요. 예. 그냥 흥미거리라서 엄청 신나게 들을 준비를 막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가 제일 맞이고 삼촌이 제일 막내라서 저랑 삼촌이랑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니까 그 당시 제가 거기 어릴 때 살았을 때 삼촌도 되게 어릴 때라서 20대 초반이었거든요. 네네. 그 20대 초반의 혈기로 오토바이를 타고 시골길을 달려서 그 초록지붕집으로 오고 있었대요. 예. 삼촌이 제 기억으로는 엑시브를 한참 탔었는데 오. 엉덩이가 진짜 잔뜩 치켜 올라간 오토바이를 엑시브라고. 아니요, 그건 따로 올리신 거고, 예, 원래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더 올리신 걸 거예요, 그런가요? 쇼바를. 아마 예. 엄청 앞으로 거의 눕다시피 해서 엉덩이가 치켜 올라간 그런 오토바이를 그쵸. 탔었거든요, 삼촌이. 예. 아무튼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 도중이었는데 저희 집 들어가는 골목에서 흰 공이 통통 튀겨지면서 내려오더래요. 흰 공? 예? 네, 공처럼 보였대요. 이렇게 통통 튀겨져서 나오니까. 근데 이게 오토바이 속도가 빠르고 가로등이 많이 없는 어두운 시골 비포장도로니까 이제 그거에 집중을 못하고 그냥 공이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뭐 예. 짐승이나 공이겠지 뭐 이렇게. 근데 이게 공이든 짐승이든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도 않고 계속 삼촌 쪽으로 달려오는가 싶더니 잠깐 하는 찰나에 삼촌을 빠르게 확 스쳐 지나갔대요. 예. 그래서 진짜 너무 놀라서 오토바이를 급하게 넘어지듯이 세우고 뒤로 돌아봤는데 이게 쫙 쓰러져 있던 게 퍼뜩 일어나더니 후다다다닥 삼촌 쪽으로 뛰어오더래요. 그래서 정신없이 오토바이를 출발시켰어요. 그 찰나에 뒤에서 밝은 빛이 탁 비쳤는데 큰 트럭이 지나가면서 삼촌 뒤로 불을 밝게 비춘 거예요. 그때 그 뒤로 다시 돌아봤더니 아무것도 없었다는 이야기를 막 웃으면서 자기가 뭘 잘못 봐서 착각한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뭔가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제가 봤던 그 귀신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저는 집에서 봤던 그 여자 귀신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다른 가족들한테 한 적이 없었거든요. 자세하게. 왜냐면 네, 엄마한테 세뇌된 것처럼 약간 억울했지만 내부 기분 내 모습이 비쳐서 바보처럼 보고 놀란 사건 정도만 생각했거든요. 예. 근데 세월이 지났는데 삼촌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본 게 내가 아니었구나. 내가 다른 거를 봤구나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삼촌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제가 본 이야기를 삼촌한테 들려줬어요. 근데 안 믿는 것처럼 장난스럽게 듣던 삼촌도 되게 놀란 눈치로 이야기를 끝까지 듣더라고요. 예. 이거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사실 약간 좀 억울한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달려가서 제 이야기랑 삼촌 이야기를 따지듯이 엄마한테 다 막 쏟아내듯이 이야기를 했어요. 예. 엄마 봐봐라. 내가 잘못 본 게 아니다. 내 움직이는데 현관에 붙은 그거는 움직이지도 않더란 말이야. 막 이러면서 엄마한테 막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가 너무 능청맞게 웃으면서 이제야 말할 수 있다는 식으로 그래 맞다 거기서 남편이 부인 나쁘게 했다 애가 안 그랬으면 단칸방 살던 우리가 그 큰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겠나 막 이러시는 거예요. 맞는 말이긴 한데 너무 무섭지 않나? 예. 네.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웃으시면서. 예. 뒤통수 한 대 맞은 것처럼 땡 하면서 소름 돋았고 억울하고 무섭고 막 그렇더라고요. 기분이. 예. 그래서
엄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집에 부부가 살았었고 의처증이 있던 남편이 집안 이곳저곳을 끌고 다니면서 부인을 때렸고 그 부인이 다락방 그걸 붙여져 있던 그 아저씨가 남편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벌어졌다 이렇게 언니가 이야기해줬었거든요. 예. 엄마가 이야기하는 거랑 조금 다르긴 한데 비슷한 이야기긴 한데 그렇게 이야기가 이어지더라고요. 예. 근데 결국 사람이 이렇게 안 좋게 된 건 사실이잖아요. 그 야. 사건 후에요. 네. 그러니까 저랑 20살 차이 나시니까 저희 엄마는 그때 26살 정도였고요. 오. 저는 6살 정도였으니까 진짜 젊으셨던 거죠. 그러네요. 근데 그때는 사실 그걸 알고 들어갔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도 다른 집으로 이사 갈 여유도 없었고요. 네. 아기가 둘이 있고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사는 사람이 무서울 게 없으셨대요. 귀신보다 무서운 건 돈이죠. 예. 네,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네네. 네, 안타깝지만. 이건 조금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네. 제 외할머니께서 신을 받으셔야 되는데 안 받으셨고 그게 어머니 쪽으로 내려와서 엄마가 좀 힘들게 사셨던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촉이 있고 가끔 보시기도 하고 선몽도 꾸시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엄마는 초록지붕 집에 살 때 화장실이 제일 무서우셨대요. 세면대에서 세수를 하다가 보면 위쪽이 쎄해서 얼른 세수만 하고 위쪽은 쳐다보지도 못하고 나오셨대요. 뭔가 있어서요. 그 위치가 화장실 위쪽이 다락방이었거든요. 그 주방에서 다락방으로 올라갈 수 있었는데 제 기억에 그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나무 문을 열면 되게 가파른 나무 계단에 짐이 많았던 게 기억이 나요. 예. 다락방에 올라가면 검은 형태가 보이셨대요. 다락방 한켠에서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못 올라가시고 자주 쓰시는 짐들을 계단에 두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인을 그 나쁘게 한 남편은 결국 정신병으로 감옥도 안. 이 집 같은 경우에는 큰 지역? 뭐 동이나 이런 것만 말씀 가능하실까요? 네네. 그 경남 양산시에 있는 초록지붕 집입니다. 동까지 이야기하면 어딘지 너무 확실해가지고요. 아직도 있을까요? 그 집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제가 사실 그 집에서 제일 행복했고 제일 재밌었고 제일 슬펐고 제일 무서웠어요. 예. 그래서 내가 여기서 20년 넘게 살고 있는데 언제 살았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좀 더 자세히 30년 조금 안 됐다 그랬더니 그쯤 저희 아빠 성함을 대시면서 그때는 걔가 살았을 텐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 그래서 맞아요 저희 아빠세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걔 나가고 나서 쭉 내가 살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이렇게 밤일로 바빠 보이셔서 다른 거는 묻지는 못했는데 별일 없으신지 저희가 나가고 그 집에 들어가셔서 쭉 오래 살고 계신 것 같았어요. 지금은 좀 괜찮으셨길 바랍니다. 그 집도. 근데 유난히 저희가 탔던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쵸. 근데 그 중에서도 볼분홍님만 더 일도 없고. 좀 약했나 봐요. 제가 만만했나? 그것보다도 이제 더 예민하셨겠죠. 아무래도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 기운이라는 게. 네,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진짜. 와, 근데 이야기 진짜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하시지? 아무튼 볼분홍님도 또 여러 가지 사연 숨기고 계신 거 있으시면 저한테 따로 말씀 꼭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숨기지 마세요. 모든 이야기는. 네, 알겠습니다. 다 이렇게 풀어내야 나중 가면 후련하거든요.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절대 혼자 꽁꽁 이렇게 싸매고 이렇게 계시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무섭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근데 초록지붕집 지금도 있고 지금 아버님의 지인분이 살고 계신 것 같은데 예전에는 엄청 심했나 봐요, 그게. 근데 지금은 아마 조금 기운이 늘려서 그런 건가 또 싶기도 하고, 근데 정말 무서웠던 집이자 또 추억거리가 많았던 그런 집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소름 돋고 이런 일들도 많았던 그런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가지 마세요, 또 괜히. 아시겠죠? 감사합니다.